요즘은 이목구비가 이쁘다 보다 얼굴이 작다라는 말이 더 큰 칭찬처럼 들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크다, 코가 높다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도 얼굴이 작아 보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죠. 그래서인지 진료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살은 안 쪘는데 얼굴이 예전보다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얼굴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얼굴이 커진 걸까요?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2010년에 식품의약청 안전청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얼굴 크기를 미국 성인과 비교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쪽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료였고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얼굴 크기는 미국 남성의 약 92%, 여성은 약 98% 정도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100% 미만이라 한국 사람의 얼굴이 특별히 큰 편이라 보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작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얼굴은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는 넓고 측면에서는 서양인 비해서 좁고 이마 넓이는 서양인이 조금 더 넓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얼굴 넓이는 오히려 미국인이 더 넓다라고 온 거예요. 참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유독 예전보다 더 얼굴이 커 보인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얼굴의 실적 크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얼굴을 볼 때 자처럼 재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인상과 윤곽을 한 번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얼굴 크기라도 누군가는 작아 보이고 누군가는 넙대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은 얼굴 길이에 비해 좌우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고 턱이 발달한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양인에 비해 앞뒤 입체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얼굴이 평평해 보이면서 같은 면적이라도 더 넓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람 뇌의 인식 방식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얼굴이 크다는 느낌은 실제 크기보다는 비율과 구조에서 오는 시각적인 인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나이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기분 탓 맛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곳은 살이 찌는 부위가 아니라 빠지는 부위입니다. 관자, 눈밑, 광대 아래 같은 곳들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각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각이 생기면 사람은 그 물체를 더 크다고 인식합니다. 같은 크기의 스마트폰이라도 각이 살아있는 디자인은 더 커 보이고 모서리가 둥글게 정리된 디자인은 실제보다 작아 보입니다. 얼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볼륨이 빠지고 각이 살아나면 얼굴은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치는데요. 바로 처짐입니다. 원래 위쪽에 있던 살들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턱 아래, 하안부 쪽이 두툼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네모나고 넓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체감이 줄어듭니다. 눈 밑이나 앞볼이 꺼지면 얼굴이 편편해지고 결과적으로 펑퍼짐해 보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 보이는 이유는 볼륨 소실, 처짐, 입체감 감소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생기는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얼굴이 커 보이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윤곽수술, 즉 뼈를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뼈가 얼굴이 커 보이는 주된 원인인 경우는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 뼈가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 그리고 구조 변화입니다.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격, 근육, 지방. 이 중에서 내 얼굴에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면에서 봤을 때 입가 쪽으로 볼록하게 잡히는 부위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지방입니다. 이 경우에는 온다리프팅처럼 지방을 줄이면서 피부를 타이트닝 해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온다리프팅은 특수 마이크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피부 타이트닝을 도와주고 윤곽을 정리해 주는데요. 최근 통증 때문에 리프팅을 망설이시던 분들이나 시술 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 분들이 많이 찾는 시술입니다. 다음은 반대로 뒤쪽이 넓어 보이고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다면 그건 근육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힘을 조절해주는 보톡스 치료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슬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은 특히나 내 얼굴형에 맞춰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디자인 보톡스를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을 줄이거나 근육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얼굴이 더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덜어내는 게 아니라 내려온 구조를 다시 위쪽으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 예를 들면 우르사라 P프라임이나 써마지 FRX 등이 있는데요. 이건 얼굴을 작게 만드는 시술이라기보다 늘어진 조직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턱선과 윤곽을 다시 정리해 주는 개념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 얼굴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아도
되고 하안부가 정리되면서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뼈의 경우는 턱선을 손으로 가려보았을 때 정말로 얼굴이 작아 보일 때만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얼굴을 작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덜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꺼진 부위를 앞쪽 중심으로 정리해주면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얼굴은 더 작아 보입니다. 채우면 얼굴이 커지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앞쪽에서 입체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채우면 얼굴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퀭한 인상이 줄고 라인이 또렷해지고 처짐이 완화되면서 더 작고 정돈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내 얼굴 구조에 맞게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살릴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얼굴을 작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술을 고민할 때도 막연히 작아지고 싶다보다는 내 얼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커지지 않았는데 보이는 방식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이레이저 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